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아마 하루 종일 이 얘기가 언론사마다 도배가 될 텐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 지난주부터 있어 왔어요. 그런데 네. 이렇게 빨리 결정 내릴지는 몰랐었죠. 어제 금융위에서 갑자기 좀 의결을 했습니다. 임시 소집을 해서 의결을 한 건데 그러면서 오늘부터 바로 적용이 들어간 거고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이 원래는 공매도 지금 허용이 됐었는데 여기도 포함을 해서 전태 신규 공매도 진입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이 효과죠, 오늘 네. 지수 급등이요. 그쵸, 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뭐 아침부터 외국계 창구에서 이제 공매도 특히 이제 2차 전지 쪽이 많이 빠졌으니까 예. 그쪽에 공매도가 좀 많았던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쪽 위주로 해서 매수가 급격히 들어왔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쇼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뭐 이익도 어느 정도 많이 받겠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추가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그쪽 사업부에 있는 친구들은 뭐 사실은 이제 할 게 없어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주말에 결정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시킨 건 위기 상황에서만 항상 했거든요. 뭐 네. 금융위기가 왔다든지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거나 뭐 코로나가 오거나 저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다음 회만 보여주세요. 네, 그런 때만 왔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뭐 요거 다음. 그런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전격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했다라는 거는 예. 지금 당장은 지금 환호하고 좋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 굉장히 좋죠. 네. 빠져나가야 되는 세력들도 사야 되고 그거를 또 추종하는 세력들도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프로가 뭐 상한가를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이제 이게 글로벌 시장 전체 상황으로 이제 소속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으로 보면 또 중장기적으로 조금 악재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공매도가 이제 이렇게 안 되는 나라, 안 되는 시장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전 예.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뭐 명분은 제도 개선인데 제도 개선을 좀 빨리 해야 된다 하고 빨리 이제 재개를 하더라도 이거를 공매도를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개인들 위주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장으로 축소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사면 올라가고 뭐 많이 팔면 빠지고 그런 대항 세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고 이제 정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 이쪽도 마찬가지인 게 투자의 이 증권 시장도 개인, 외국인, 기관 이 세 개가 이제 돌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수급을 조절해 주는 건데 외국인 세력이 만약에 줄어든다라고 하면 또 큰 부작용이 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즐기시고 뭐 빠진 그동안 물려 계셨던 분 올라와서 너무 좋으실 건데 이거를 잘 이용하셔서 우리는 또 이용을 해야 되죠, 이 시기를. 그렇죠.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잘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의 과제고. 예. 수익이 좀 많이 손해 보던 부분들 많이 좀 만회를 하셔서 이 기회에 또 현금도 좀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게 네. 사실은 수급으로 올리는 거죠.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면 사실은 또 한번 빠질 때도 되게 급하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걸 대비하셔서 올라올 때 현금을 좀 확보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이번을 제외하고 나면은 세 차례가 있었고 모두 금융 위기급 상황이 터졌을 때 경기 침체가 나왔을 때 근데 그때 대부분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 처음에 들어간 시기하고 마지막 끝난 시기에 시가와 종가 코스피 등락률인데요. 사실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코스닥 지수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두 자릿수 상승세를 이 시기 동안 보였습니다. 뭐 공매도 금지만의 효과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렇죠. 게 이때 경기 침체 사태, 뭐 리먼 파산, 유럽 재정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쇼크 이때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부양책을 다 했거든요. 특히 이때는 코로나19 사태는 리먼까지 가면 안 된다 해서 선제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부양책을 써서 그때 시장도 폭발적으로 반응을 해줬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번의 이유는 경기 침체가 와서가 아니라 경기 침체 오기 전에 선제적인 관점도 하나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이게 이제 중심인데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 금지해 놓고 제도 개선을 하겠다. 제도가 꼭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실은 불법 공매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글로벌 IB에서도 불법 그 무차입 공매도를 해서 그게 적발이 돼서 지금 이게 도마 위에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제도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개인과 기관 외국인과의 이제 접근성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평평하게는 만들어줘야겠죠. 여러 가지 이제 제도의 문제들 이번에는 꼭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정치적인 이슈도 있다. 여러 가지 논란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찬반에 대해서 이야기할 그럴 시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전략적인 부분에서 무엇을 고민을 해봐야 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인데 1위부터 20위까지 코스피, 코스닥 포진된 종목들 보면 확실히 요 배터리가 좀 많죠. 그리고 중국 소비도 꽤 있고요. 네. 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정리해드렸던 내용이고 주가 반응 여기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은 단기 상승 전망이 우세한데 어디까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요인으로 올라오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공매도가 과했던 종목들 중에 과하게 빠진 종목들이 많죠.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 펀더멘탈은 차치하고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한 60만 원대까지 60만 원 일시적으로 무너졌던 적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고가가 150만 원이 넘었었는데 네.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었으니까 사실은 공매도를 했던 쪽도 이익은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게 가장 강하게 올라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어떻게 보면 쇼커버도 많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에코프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도 남아 있죠. 근데 지금 좋아지면 또 그 이슈가 또 부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안 좋을 때는 이게 또 그게 부각이 안 되는데 항상 시장이 이제 좋을 때는 좋은 뉴스를 더 보고요. 나쁜 뉴스, 안 좋을 때는 안 좋은 뉴스를 더 보지 좋은 뉴스를 그러니까 묻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생기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 반등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LNF나 다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냐가 가장 또 관건일 거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가이던스를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하락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부터 다시 150만 원으로 고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이게 하셔야 되고 예. 오히려 이제 내가 80만 원에 사셨는데 물렸다. 아니면 90만 원에 사서 물렸다. 100만 원에 사서 이제 손해를 보시고 계시면 예. 이게 반등이 나올 때 내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지 타이밍을 한번 좀 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다시 실적 발표하고 뭐하고 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고 또 한번 주가를 이제 싸게 살 기회가 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공매도에서 찬반 의견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그렇죠. 자리는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예,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그렇죠. 하는가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공매도 전면 금지와 별개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이제 시장 그건 참여자분들이라면 꼭 어떤 제도 개선 안이 나오는지는 챙겨 보셔야 합니다. 그 그렇죠. 부분은 이제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고 찬반 논란은 모르겠어요. 지금 양쪽이 워낙 이제 팽팽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시장의 영향력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 이 쇼커버 물량하고 쇼커버가 나올 것이다 하고 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매수에 들어가는 이 세력의 이제 조합으로 특히 이제 배터리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주에 대해서 급등을 할 때 일종의 물량을 조절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을 하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신세계, 효성첨단소재, 아모레퍼시픽, 신세계인터내셔널 등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궁금한 부분은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11월 11일이 중국의 꽝꾼지에라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이미 뭐 할인 행사 다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투자 포인트는 좀 다를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여쭤봅니다. 네. 중국 소비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궁극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좋아진다. 이제 예. 일단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지금 보면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예전에 아마 뭐 1인당 뭐 그러니까 한 가족이 오면 인당 뭐 한 500만 원을 썼다. 만약 예를 예. 들면 근데 지금 5분의 1 정도 쓴다라고 합니다. 5분의 1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일본인들이 많이 왔는데 돈이 안 예. 됐었어요. 안 아. 됐었죠. 이제 일본인들이 오면 그냥 딱 자기 필요한 거 위주로만 사고 과소비를 안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중국이 한참 많이 올 2015년, 뭐 14년 이렇게 2000년대 이제 그때 처음 많이 와서 한참 주가를 띄웠을 때는 예. 단체 관광객도 많이 왔지만 사실은 중국의 그 문화 중에 아침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입니다. 그래요? 식당에서 아침에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데 네. 따로 살지만 근처에 살면서 아침을 같이 먹죠. 오, 그건 좋네요. 예. 좋은 문화. 예. 근데 이제 그 아침을 같이 먹는 식구들이 중에 한 가족이 만약에 여행을 가면 네. 같이 먹는 안 왔던 식구들 것까지 다 챙겨서 사야 됩니다. 오? 그래요? 선물을. 아, 그쵸? 그렇군요. 예, 우리 셋이 왔는데 나머지 한 10명 있으면 그 10명 네. 걸 다 사갖고 가야 되는 아, 거죠. 소비를 하겠군요. 더. 예,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씩 많이 와해됐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소비도 점점 줄고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이제 경향도 많아지고 있고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예전과 같이 폭발적이진 않을 것 같고요. 폭발적이죠. 하지만 항상 보면 여행이라는 거는 보면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도 당연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오고 있죠. 네. 그러면 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뭐 층이 나누겠지만 아주 상류층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 뭐 약간 중간이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 면세보다는 지금 이제 합리적인 소비로 가면 올리브영에 가서 사서 글로벌 텍스 프리로 환급받고 네. 그렇게 하는 일이 더 많아지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면세 관련돼서 당연히 늘어나겠죠. 관광객이 늘어나면 네. 호텔 신라는 더 나빠질 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이제 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최악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이상으로 빠질 확률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호텔 신라를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 관점에서 호텔신라. 예. 롯데관광개발은 지금 제주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전세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롯데관광개발 자체 그 리조트 가보시면 네. 중국인들을 위한 장소지 한국인들을 위한 장소가 아닐 정도로 되게 중국풍입니다. 중국인들이 투자를 또 했고요, 실제로. 예. 그러면 롯데관광개발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기왕 카지노를 할 거면 예. 이쪽으로 가겠죠.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중국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예. 바다가 되게 이쁘죠. 예뻐요. 그렇죠. 중국 바다 생각해 보시면 다 우리나라 서해죠. 아, 그렇군요. 물론 이제 그렇죠. 남쪽으로 내려가면 뭐 대만 쪽으로 가면 네. 조금 더 이제 바다가 예쁠 수 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거리가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멀어요. 우리나라에 오는 게 더 맞아요. 빠릅니다. 하이난 같은 데가 그렇죠. 우리나라의 하이난이죠. 제주도 같은 맞습니다. 데인데 예. 굉장히 멀죠. 저 그러니까 하이난을 갈 것이냐, 제주도를 갈 것이냐, 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오히려 좀 편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개발도 유심히 보셔야 되고 나머지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도 뭐 네. 개별 이슈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더 나빠질 건 없을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일단 긍정평가였고, 특히 이 상위 두 종목, 콕 집어서 좀 말씀을 주셨고, 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코스닥 시장에 네. 바이오 종목 포진도 굉장히 많거든요. 레고캠 바이오 이들 종목들이 오늘 좀 시세 네. 분출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바이오는 개별 기업의 이제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별 기업 단에서 뭐 어떤 기술을 지금 연구를 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사업 현황들을 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레고킹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뭐 그 외에 뭐 NK맥스도 일을 잘하고 있고요. 제가 오랫동안 봐왔던 종목들 중에서 뭐 NK맥스, 레고캠 바이오,
제가 다 아는 종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종목이 예. 나쁘다는 게 아니라 HLB도 마찬가지고 꾸준히 자기가 이제 하는 것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예. 바이오 종목이라는 게 성과가 나오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뭐 유한양행도 한번 급등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예. 그런 종목들이 오른 이유를 보면 예전에 그 이슈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다가 다 뺐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기술이 없어지고 그 회사가 나빠진 게 아니라 예.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냐 안 가져주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다. 그래서 이슈에 조금 많이 휘둘리죠. 바이오 종목들은. 예. 네, 결국에는 바이오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들은 다 한 번씩 한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이제 사업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거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모든 바이오 이슈들이 다 묻혀버렸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시 좀 살아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요즘에 뭐 유럽 종양학회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예. 생각해 보시면 항상 겨울에 1월 달쯤 되면 뭐가 많습니다. 바이오가 행사가. 예. 그러니까 컨퍼런스 중에 제일 큰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인데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1월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예, 12월 달에는 라이센스 아웃은 절대 안 나옵니다. 왜요? 자금 집행을 안 하죠. 연초에 거의 그렇죠. 하죠. 이혼시켜서. 하려면 예. 뭐 모든 계약건들은 아마 12월 초 전에는 아마 다 끝날 거고요. 올해 할 거는. 예. 그 다음부터는 2월 돼서 1월 달에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연초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이제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보시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수혜 플러스 알파가 있는 쪽을 조금 더 그쵸. 주목을 하시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 개별 이슈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중국 소비 강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응응응인가요? 더 네. 동그라미 님께서 다가올 후폭풍은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해야겠지?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 후폭풍이라 그러면 공매도 끝났을 때 그 이후의 후폭풍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냥 그런 거죠.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고 나면 이제 외국인들이 예. 좀 주춤해지겠지만 공매도는 주춤해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고 내려가려면 누군가 많이 팔아야 되고 많이 사야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매수해줄 세력이 얼마나 있느냐가 또 굉장히 관건일 수 있고요. 그러려면 그 기업의 펀더멘탈부터 시작해서 경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는 신호가 나와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오늘은 예. 그런 신호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이슈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좀 우려가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면 금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아니면? 고민은 좀 이따 조금 이따가. 하시죠. 네, 상황을 그러면? 좀 며칠 더 보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권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